슬기로운 의사생활 첫 장면이 석형이 송하에게 밴드하자고 부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송하는 익준이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필요 없잖아. 라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5인방이 모였을 때에도 석형이는 밴드를 하자고 했지만 송하는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밴드할 시간이 없다며 또 거절합니다. 하지만 송하는 보컬을 시켜주면 밴드 한다고 했죠. 송하가 보컬을 할 때 정원이는 석형이가 골랐대. 너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죠. 석형이는 정원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익준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준이도 고개를 끄덕이고요.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죠. 송하가 론리나잇을 부른 후에 목꽃이 때 장기자랑했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남자가 론리나잇을 부르는데 이분 지금 어디서 뭘 할까요? 무반주의 노래를 꽤 잘 하던데요. 설마 봉광현은 아니겠죠? 가발 벗은 모습을 보니까 봉광현은 아닌 것 같네요. 이 남자는 긴 머리에 선글라스, 소주병 마이크까지 준비해서 참석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요. 하지만 주인공 5인방은 시큰둥했네요. 그래서 준환과 익준이는 나가고 익준을 본 송하가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석형, 정원이도 따라 나가네요. 론리나잇 노래를 듣기 싫어서 나갔는데 송하의 선곡이 론리나잇이라서 송하가 싫어했을까요? 송하는 장 교수와 헤어지고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익준이를 만납니다. 익준이는 송하에게 너 발성 되게 좋다. 절대 음감이야 라고 합니다. 송하는 내가 달리 밴드 보컬이겠니? 라고 하네요. 다음 밴드곡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송하가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데요. 송하가 아닌 마치 전미도님의 노래를 듣는 듯 했습니다. 송하가 음치인데 노래를 잘 불렀던 것은 밴드 장면 다음으로 송하의 모습이 연출되는 것으로 보아 송하의 상상신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3화에서는 아로아를 부릅니다. 옛날 회상신에서 자연스럽게 익준이로 보컬이 넘어가죠. 송하는 여전히 노래를 못 부르는 모습인데요. 이번 장면은 아마 익준이의 상상인가 봅니다. 그리고 4화에서는 캐논곡을 연주합니다. 과거의 장면에서 현 시점으로 넘어오죠. 이때는 보컬 없이 연주만 했었고요. 하지만 어느새 익준이가 보컬 자리인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송하는 우리 오늘 일정이 많다며 빨리 먹으라고 합니다.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바쁘다고 하죠. 정원이는 시계를 보면서 벌써 9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화 밤이 깊었네를 부를 때부터 익준이가 보컬을 하게 됩니다. 나의 구두여 너만은 떠나지 마오. 이 가사가 끝난 후 송하는 익준이를 봅니다. 응급콜을 받고 석형이가 떠나자 송하는 야 안돼 뭐 하나 하고 가야 돼 라고 합니다. 이어서 익준이가 떠나자 가지마라 가지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이 장면에서 송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그리고 준환이, 정원이, 송하가 같이 나머지 노래를 부릅니다. 송하가 뭐 하나 해야 돼 라고 했던 건 석형이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석형이는 미나의 부름에 병원에서 서프라이즈로 축하를 받죠. 밤 9시가 넘어서 응급콜을 받고 석형은 정말 급하게 달렸을 텐데요. 응급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축하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마치고 9시가 넘어 직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 불려간 자리에서 생일 축하를 받으시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너무했다는 사람 반반이더라고요. 6화에서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를 부릅니다. 이젠 완전히 익준이가 보컬로 부르죠.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이 부분을 부를 때 송하가 익준이를 보내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송하가 코러스를 넣는데 완벽한 하모니를 보입니다. 이 부분에선 송하가 음치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 노래를 부를 때는 준환이를 많이 비춰주네요. 두중이가 빛나는 열매에 꽂혀서 그런가?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죠? 정원, 준환, 송하, 익준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시작되는 넌 언제나 라는 노래입니다. 마지막 노래 가사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라며 정원을 비춰주고는 겨울이를 비춰주네요. 이 노래는 가사를 보니까 겨울 정원과 준환, 익순 그리고 익준이의 노래처럼 느껴지네요. 준환과 익순이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 가사 내용입니다. 이 부분 노래가 나올 때 준환과 익순이는 첫 뽀뽀를 하게 되죠. 앞선 영상에서 고수를 통해서 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것으로 내피셜을 했었는데요. 익순이가 유학기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던 연애 타입의 준환이는 처음 알게 된 익순과의 사랑을 위해서 기다린다는 내용인 것 같이 들리네요. 설마 제작진이 이 노래에 준환이의 복선을 담았던 걸까요? 이제야 너를 위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이 부분에서 카메라는 익준의 아들 우주를 향합니다. 익준이가 가장 아끼는 아들 우주는 자기가 만든 쿠키와 가득 따라 넣은 우유에서 아빠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보여준 것 같네요. 우유가 넘쳐 흐른 디테일까지 표현했네요. 8화 때에 나온 노래는 내 눈물 모아입니다. 10화까지 나온 시점에서 10개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조정석님의 노래도 너무 좋은데 원곡자인 서지현님의 내 눈물 모아를 다시 들어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준한이 빠진 상태에서 연주가 진행됩니다.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이라고 할 때 송하는 익준을 바라보는데요. 준한이의 장례식 방문과 함께 완벽하게 어우러진 8화였습니다. 9화에선 어쩌다 마주친 그대입니다. 5인방이 로비에서 마주친 다음 종수 로사 앞에서 밴드를 시작합니다.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반주 부분에서 송하는 익준이를 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빠른 템포의 이 노래는 종수의 우울증을 날려버릴 것만 같은 신나는 노래가 돼주었고 재력 있는 여성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천명태, 진료를 보러 왔던 그녀의 어머니와 딸을 문전박대하면서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죠. 그의 뜨악한 표정과 함께 흐르는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봐 라는 가사는 정말 찰지게 떨어졌네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BGM들이나 밴드 노래들을 보면 가사의 내용과 함께 인물들의 상황과 맞춰 기가 막히게 연출해놓은 제작진들에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송하는 초콜릿 먹는 장면이 없었는데 시온가 있는 장면에서는 유난히 초콜릿이 강조되더라고요. 카메라에 심심찮게 잡혔던 PPL 초콜릿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네요. 초콜릿 번호를 1220을 노래방 번호로 입력하면 어쩌다 마주친 그대 송골매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치용이가 타이밍 늦은 이유에 다뤘었죠. 영상 끝나고 최종 화면에 띄울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초콜릿은 송골매 초콜릿으로 불러야겠네요. 아니 어쩌다 얻어걸린 초콜릿이라 어쩌다 초콜릿으로 불러야 하나요? 참고로 이 초콜릿 번호는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졌나 했는데 실제로 팔고 있는 초콜릿이었어요. 번호도 1220으로요. 정말 하늘이 도운 PPL이네요. 10화에서는 화려하지 않은 고백입니다. 익준이 다음으로 정원이의 달콤한 보컬, 그리고 화면의 파란빛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특정 부분에 부서지는 듯한 빛이 들어온 건 제작진이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사람아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부분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그댈 만난 걸 감사해, 이 부분에 파란빛이 들어왔는데 파란색은 하늘의 색이죠. 겨울 정원은 하늘의 뜻인가요? 이렇게 1화 때 송하가 보컬을 했었고 2화 때는 과거 회상신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송하로 나왔었죠. 3화 때는 과거 시점의 노래방에서 부른 아로하, 4화 때 캐논으로 연주할 때 익준이 보컬 자리인 센터 자리로 자연스레 차지한 모습이 보입니다. 5화 때는 익준이 보컬 하다가 응급콜을 받고 떠나자 정원이, 준한이, 송하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1화 때로 돌아가 보면 송하는 뭘로 맞춰보지? 라며 묻는데요. 정원이는 대답 대신에 석형이가 골랐대. 너 들으면 바로 알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죠. 석형이는 정원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익준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익준이도 고개를 끄덕이고요. 뭔가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론리나잇이 시작되자 송하는 익준을 째려봅니다. 익준이는 깐족거리는 눈빛으로 송하를 보고요. 정원이는 이런 송하의 모습에 웃으면서 드럼을 치네요. 노래가 끝난 뒤에는 송하는 멋쩍은 듯한 표정입니다. 밴드가 끝나고 헤어지는 5인방. 익준이는 다음 곡은 천년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송하는 신발을 던지고 준하는 그 신발로 전화 받는 척하면서 가지고 도망갑니다. 천년의 사랑은 웬만한 가수도 부르기 어렵다는 엄청나게 높은 키의 곡이죠. 고음 불가인 송하가 부르기 힘든 곡을 선정해서 보컬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하려고 석형이가 모여서 밴드 하자고 한 날 3명이서 작전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에게 과거 해상신을 보여준 2개월 동안에 송하는 보컬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익준이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송하는 밴드가 하기 싫어서 석형에게 처음부터 거절했지만 석형이가 계속해서 밴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보컬 시켜주면 밴드 하겠다고 했죠. 송하는 음치인 자신에게 설마 보컬직을 맡길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송하는 장 교수와 헤어지고
익준이의 이혼 후에 송하에서 익준이의 보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컬을 하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익준이와 함께 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았네요. 시청자들에게 구구즈의 감성을 흠뻑 적셔주었던 노래 남은 2화에서는 어떤 노래가 나올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내 눈물 모아와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 가장 좋았었는데 여러분들께선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셨나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럼 안녕!